낮에 잘 놀던 우리 아기, 갑자기 밤이 됐는데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다. 일단은 영아산통인가?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들라로지아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 키울 때 영아산통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아기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너무 많이 했었는데요. 영아산통이 시작되는 시기가 딱 생후 2주에서 3주 사이다 보니까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왔을 때죠. 조리원에 막 전화해보고 병원에 밤이면 응급실에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막상 애기 응급실에 막 태워서 가는데 엄마 아빠는 막 땀 흘리고 막 어떡해 우리 아기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때요? 아기는 차 안에서 너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잡니다. 아 이거 뭐지? 하고 응급실 가서 막 피 뽑고 별 검사 다 해봐도 다행히 아기는 괜찮고 알고 보니 영아산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낮에 잘 놀던 아기가 꼭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만 되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운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3일 정도, 3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러면 영아산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아기들이 이제 생후 3개월 그리고 4개월 정도 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약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이렇게 영아산통을 겪는 걸까요? 가끔은 또 영아산통을 겪지 않고 지나가는 아기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 자료에 따르면 36.1%, 그러니까 한 100명이 있으면 36명은 영아산통을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영아산통의 뚜렷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기들은 이제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 보니 배에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고 그로 인해 아기가 너무 아파서 엄마 나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달래지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해봤던 그런 뭐 얼르고 노래 불러주고 해도 달래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아기를 더 막 세게 흔들거나 좀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운다면 계속 달래도 사실 달래지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침대에 내려놓고 아기한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백색소음을 틀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해요. 이렇게 영아산통을 좀 혹독하게 아기가 겪고 또 양육자가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면 교육을 못 한대요. 영아산통을 겪는 아기들의 특징은 일단 아기가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서 힘을 막 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찡그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리고 배는 딱딱하게 그리고 다리를 막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이게 울었다 안 울었다 이러지 않고 쭉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너무 많이 울어서 본인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우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긴 한데 좀 시끄럽진 않아서 다행이다. 어떡해 우리 아기 이러면서 달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영아산통이 있을 때 우리 아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아산통이라는 거는 아기 배에 가스가 차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 노는 낮 시간에 배 가스를 자주 빼주는 게 중요해요. 어른 같으면 내가 걸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배에 알아서 찜질을 하는데 우리 아기는 혼자서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시면 돼요. 자, 손에 오일이나 크림 같은 걸 이렇게 바르고 손가락 3개 정도로 아기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20번에서 30번 문질러주는 요게 이제 기본 마사지. 그리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또 마사지를 하고 나서 아기 방구 잘 낄 수 있게 가스를 잘 내보내야 되니까 아기 다리 자전거 타게 해주면서 그 다리를 접어서 배를 이렇게 꼭 눌러주면 뽕뽕뽕 하면서 방구를 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를 다리로 막 해주다가 아기 배를 정방향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서 왼쪽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기가 방구를 잘 꼈고 그렇게 하고 난 날은 확실히 좀 더 짧게 울었어요. 분유 먹는 아기라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기가 분유를 너무 잘 먹는다 아니면 좀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으로 분유량을 그냥 막 늘리시면 안 돼요. 임의로 늘리면 아기가 필요한 이상으로 과식을 했기 때문에 소화를 또 못 시켜요. 그래서
영아 산통이 있을 때는 과식하는 건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때는 또 아기가 먹다가 잘 자죠. 그래서 먹다가 자버리니까 깨우지 않으려고 트림을 안 시킨단 말이죠. 근데 트림을 꼭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자다가 이제 가스가 차서 이렇게 우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아기 배에 가스가 잘 차는 이유는 아기 분유 수유할 때 또 젖병을 물리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젖병, 젖꼭지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 부분이 튀어나오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평평한데 이 평평한 부분만 보이게 아기가 꽉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약간 튀어나온 꼭지 부분을 완전히 물어서 이 젖병이랑 완전히 밀착되게 해야 공기를 최소화로 먹기 때문에 요렇게 좀 신경 써서 분유 먹여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아기가 계속 힘들어하면 보통 이제 젖병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앓이 방지 분유를 바꾸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다 바꿔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맘카페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맘카페에서 추천하는 분유는 퓨어라, 미드맘 제약, 노발락 AC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노발락 AC는 어떤 아기들은 이거 먹고 변비가 있어서 또 노발락 IT나 유산균을 섞여 먹었다 이런 후기가 좀 있었고요. 젖병 같은 경우는 배앓이 방지 젖병 이런 게 또 많이 있긴 한데 닥터 브라운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젖병은 계속 세척해서 쓰니까 6개월에 한 번은 꼭 바꿔주셔야 되고, 특히 젖꼭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쉽게 찢어질 수 있어서 1개월에 한 번은 바꿔주셔야 돼요. 젖꼭지 같은 경우는 아기 개월수에 따라서 구멍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구멍이 1개인 젖꼭지인데 어떨 때 보면 이게 약간 찢어져서 콸콸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아기가 급하게 먹으니까 아무래도 가스가 더 찰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아기 분유 먹이는 아기는 아니고 모유 먹이는 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는 사실 특별히 어떤 거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나 아기가 너무 짧게 먹어서 후유까지 못 먹고 전유만 먹는 건 아닌지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엄마가 너무 신과일, 오렌지나 키위나, 신과일은 아니지만 복숭아 요런 것 때문에 아기가 조금 배 아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도 좀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모유를 먹은 아기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엄마는 우유나 땅콩이나 그리고 카페인 요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 사실 어떤 음식을 딱 가려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먹었을 때 가스가 좀 차거나 위에 좀 부담을 주거나 이런 음식들은 일단 좀 가리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저희 첫째 아기한테 썼던 방법인데요. 아기가 괄약근을 풀어서 가스를 잘 방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른은 방구가 좀 있다, 가스가 찼다 이러면 힘 팍 주면서 괄약근을 풀어주죠. 근데 아기들은 이게 안 되고 괄약근이 계속 이렇게 조여있는 상태인데 가스는 있고 하니까 못 보내고 막 약간 찡얼찡얼 대면서 힘들어하죠.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좀 적셔주거나, 아니면 그때 저희가 썼던 비데는 이렇게 아기 엉덩이 들고 약간 그 밑에 물을 담아서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데로 아기 항문 쪽을 이렇게 씻어주면 아기가 뽕뽕뽕 하면서 방구를 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아기 엉덩이를 담궈준다든지, 항문 부분에 이제 물티슈를 따뜻한 물에 해서 이렇게 대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영아 산통을 겪는 아기도 정말 힘들지만 양육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못해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엄마랑 아기랑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아 산통에 대해서 엄마가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고 나중에 수면 교육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영아 산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영아 산통 지금 겪고 계신다면 와 정말 언제 끝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아기가 또 크느라고 겪는 과정이다 보니 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죠? 근데 엄마도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영아 산통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달래주다가 공갈 젖꼭지 그리고 백색솜 이렇게 틀어놓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 확실히 맞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첫째는 영아 산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둘째는 그렇게까지 또 심하진 않았어요. 아기마다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궁금한 건 플라로지아에서